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2주 이상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계속 죽고 싶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만 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이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데 24시간 슬프다?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눈물의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침잠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너의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 겉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마흔이 지나면 한국인 대부분이 겪는 현실이 어떤가요? 일단 40 지나고 나면 꽤 나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승진을 했고요. 요새는 결혼을 안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 분도 있지만 뭐 결혼 여부를 떠나가지고 내 삶에서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들도 동시다발적으로 늙어가고요. 잔소리도 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따로 사니까. 이건 좋은 지점이에요. 내 영역을 갖추어 가면서 나의 일, 나의 돈, 나의 관계 이런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꼴을 갖추어요. 40이라고 하는 거는 얼추 내 인생의 스케치가 끝났다. 경제적으로 다소 불안한 점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이직의 가능성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아직 젊기 때문에 채용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관계상으로 보자면 친구가 없던 사람들도 살살 친구가 생겨나는 시기인 게, 이때 우리가 MBTI에서 말하는 중용이 시작되기 시작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I야, 나는 E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얼추 먹으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딱 겪잖아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점수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양쪽을 골고루 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게 됐다는 거, 눈치가 좀 생겼다는 거죠. 사회적인 구력도 좀 생겼다는 거고. 어디 그뿐인가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월급만 받는 게 아니고요. 퇴직연금도 그렇고 개인연금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살살살살 들어가면서 약간 그 파이가 커졌을 때예요. 해지가 약간 망설여지는 이런 나이가 사실은 40대거든요. 사회적 인간으로서 자리를 잡아 사회적으로 정착이 된 이런 인간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대가 가지고 있었는 요동치는 불안정성이나 30대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쓰라림이나 이런 것들도 얼추 좀 정리가 돼가지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40대가 많아요. 그 40대가 딱 나의 해방일지 쓰기 좋을 때거든요.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 안쪽을 좀 추스르기도 하고 내 주변을 좀 바라보기도 하고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첫 번째 운을 뗄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일 거라고 봅니다. 삶이 좀 너무 불안할 때, 마흔을 지나서 삶이 너무 불안할 때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나가서 뛰세요. 뛰어야 돼요. 아직 다리 건강하니까 혹시 다리 불편하면 걸으시면 돼요. 내가 불안하다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 방법, 뭐 나비포옹도 하고 뭐 접지도 하고 뒤꿈치를 들었다 뗐다 하고 안정액을 막 꿀꺽꿀꺽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불안하잖아요. 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려 보여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불안정하게 느껴지고요. 모든 것들이 다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은 몸이 먼저 좀 피곤해야 돼요. 일단 나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땀이 나고 약간 긴장했던 이 근육들이 나중에 뛰고 나면 약간 이완이 되면서 정신도 이완이 돼요. 40은 아직 젊을 뿐만 아니라 요새 40대들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가지고 다이어트 비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다 좋고 영양제까지 다 땡겨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때 더 불안해요. 살이 찌고 이 에너지가 많아지잖아요. 사람 분노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명절에 더 싸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할 수 있다면 바로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산책 한 바퀴라도 무조건 하고 와야 돼요. 내 불안이라고 하는 세계를 탈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불안은 하나의 세계를 구축해요. 그 불안은 또 다른 불안을 계속 끌어당깁니다. 없는 불안마저도 당겨서 내 안쪽의 세계를 다 불안으로 완전히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신과 찾아가고 상담실 찾아가고 다 좋은데요. 1차적으로 그런 데 가기 전에 먼저 달리고 뛰고 해야 됩니다. 치마 입으면 못 뛰어요? 구두 신으면 못 뛰어요? 내가 꼭 겨울이면 못 뛰고 이래도 못 뛰고 인간은 급해보세요. 다 뛰어요. 비가 와도 뛰고 눈이 와도 뛰고 다 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 뭐냐면 불안도 계절 가리지 않고 와요.
인생의 어려움도 계절 가리지 않고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조건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찾아오는 그 불안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다룰 필요 없다는 거죠. 무조건 나가 뛰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 4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장기 계획을 막 세워요. 그거 어디서 배웠냐면 연금 들면서 생겨난 거예요. 100세, 110세 막 이러면서 이때가 되면 얼마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리고 머릿속에 쫙 인생 그래프가 축축축축 생겨나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저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기특해요. 다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불안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무조건 단기예요. 단기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조건 불안할 때 뛰어나가라, 뛰라, 나가라 이런 얘기 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게 저 먼 미래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다가 얘기 불안까지 함께 하는 거거든요. 비교 불안도 있어, 이직 불안도 있어, 성취 불안도 있어, 별의별 불안들이 다 있는데 이 각각의 불안들은 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있는 겁니다. 한번 불안하기 시작하면 사지, 오장, 육부가 다 덜덜 떨릴 정도까지 불안은 우리를 침범해요. 그냥 그 소장의 융털 돌기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파헤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단기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성취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교보다 나만의 열매를 얻고 열매를 향해서 단기 호흡을 하고 단기 걸음을 걷는 요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나한테 계획을 줘요? 아무도 우리에게 계획을 주지 않아요. 40 넘어가면 그거 우리 다 알거든요. 또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40 넘어가면 우리가 누구도 나에게 이런 해법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그 해법을 만들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도 보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딱 보거나 하면 자격증 준비하거나 그럴 때 딱 그 시험 보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까지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이 악물고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요거 끝나고 나면 요거 해야지. 요거 우리가 그걸 프리맥 효과라고 불러요.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성취한 다음에 내가 어떤 즐거운 일을 하겠다. 이 즐거운 일을 위해서 현재를 참아내는 이 과정을 프리맥 효과라고 부르는데 그런 프리맥 효과를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40까지 온 거거든요. 40 넘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시계의 주파수는 내가 맞추는 거거든요. 내 인생 시계를 딱 내가 단기로 1시간 뒤까지 혹은 뭐 3일 뒤까지 일주일 뒤까지 요 한 달 동안은 요걸 하겠어 라고 해서 불안이 높아질 때마다 단기, 초단기 목표를 딱 세우셔가지고 그 단기 목표를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현저하게 많이 낮아집니다. 짧게는 지금 현재 내 마음 심장 떨리게 하는 이런 불안도 낮추지만 동시에 내 긴 인생의 불안도 이런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인생이 길지만 목표는 항상 단기가 좋습니다. 그 단기 목표들 중에 잊지 마실 거 다이어트 이런 건 안 돼요. 불안을 낮추는 방법, 더군다나 인생 불안이 40에 나에게 뭉쳐온다 그럴 땐 반드시 50대를 만나세요. 50이라고 하는 나이가 넘어가면서 50대들이 뭐 지혜롭냐 그런 건 아닌데 40은 겪었거든요. 60대를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세대가 너무 달라요. 바로 윗세대를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40대 초반이라면 40대 후반이 좋아요. 또 40대 전반을 통틀어서 그 삶에 대한 여정이 궁금하다면 50대를 만나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걸 하는 게 좋은지, 어떤 게 제일 후회스러운지, 살아가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있을 것 같은지, 그 선배님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은지, 선배님이 제 상황에 있다면 무엇을 하실 것 같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인생에서 멀지 않은 영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조언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님, 스님, 뭐 신부님, 수녀님, 아니면 뭐 나 도 닦아서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 찾아가서 어떤 것도 듣는 것도 너무 좋고, 아니면 시대에 여러 우리들에게 명철을 주는 여러 인생의 멘토들이 있을 수 있죠. 괴테도 우리에게 말하고 쇼펜하우어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수많은 뭐 심리학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너무 시대를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괴리감이 크게 느껴질 수, 현실감이 좀 작고 괴리감이 좀 클 수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땐 끄떡끄떡끄떡 하는데 실질적인 조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땐 어떻게? 네, 바로 위에 있는 바로 그 형, 바로 그 누나, 언니, 바로 그 오빠 세대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야기들을 듣는 게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하다 싶을 땐 물론 이런 병리적 불안은 병원을 찾아가고 상담가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내 인생 전반에 대한 나도 모르는 흔들림이 있다면 그때는 책 읽어보는 거 다 좋거든요. 할 수 있다면 저는 50대를 직접 만나서 그 눈동자를 보면서 그 콧김을 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실질적으로 내 눈에, 내 코에, 내 귀에, 내 입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그 삶이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마흔이 지나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황이 발병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미치기 전에 가야 돼요. 미친 후에 가면 정말 그때는 어려워집니다. 미칠 것 같을 때 가야 돼요. 우울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뭐뭐 할 것 같다 할 때 있죠. 그때 가야 돼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골든타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때를 놓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때를 놓쳐서 오신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나요. 잡을 수 있었던 그 우울을 너무 깊게 놔두어서 이 우울이 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걸 저 너무 많이 봤고요. 또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에 맞춰서 찾아온 이 불안 환자가 이 상담 과정을 통과하고 치료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기의 새 삶을 새 살 돋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을 때 오셔야 돼요. 할 것 같아 하면 무조건 전 전문가를 꼭 찾으라고 말씀드려요. 그 뒤로는 많이 늦을 수 있다. 그래도 늦더라도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담 현장에 딱 가면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야 돼요. 통제 신화라는 건 뭐냐면 내 병은 내가 알아. 이게 통제 신화예요. 내 병을 내가 알 것 같으면 사람이 미치겠습니까? 내 병이 내가 알 것 같으면 암에 걸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이 불문하고 20대건 30대건 50대건 80대건 90대건 다 암도 걸리고요. 내 병은 내가 안다 말하다가 그렇게 병이 깊어져서 온 가족이 달달 시달리면서 너는 왜 제때 안 왔니 하면서 욕먹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긴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40이란 나이가 여전히 아직은 심정적으로는 사춘기의 연장이 되게 많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직 전능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여전히 내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를 되게 많이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도 나에게 반드시 신호를 줘요. 이상하게 친구가 계속 만나기 싫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면 자꾸만 난 짜증만 나고 회복되는 기미가 없고 입맛도 점점 떨어지는데 그냥 자꾸 술만 땡기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 누가 봐도 야, 너 요새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다 시그널이거든요. 내 몸도 시그널을 주고 정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시그널을 주는데 내 스스로가 나 혼자서 내 몸은 내가 한다라고 울부짖는 거 보통 80대 90대 어른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M세대들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20, 40대들이 왜 훌륭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발로 정신과를 찾아간 첫 번째 세대예요. 남들이 그 이전부터 등 떠밀려서 가던 그 이전 세대들하고 다르게 내가 뭔가 이상하다 싶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제 발로 병원에 예약하거나 상담 예약해가지고 찾아온 첫 세대고 자기의 자녀 세대들도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들의 도움을 받는 첫 세대예요. 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의원아 내 병을 고쳐라. 의원도 자기 병을 못 고쳐요.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타의에 의해서 침범당하거나 혹은 조절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 삶을 내 삶을 스스로가 이 오장육부 5개,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손과 수많은 발들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 이 작은 손, 작은 발로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말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을 통제할 수 있거나 내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정신을 통제할 것 같으면 지가 왜 우울해요? 그렇잖아요. 몸을 통제할 것 같으면 왜 아픕니까? 인간은 자기 통제 능력은 옛날부터 없었어요. 전능감이라는 건 전능감만 있어요. 전능성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 아이는 처음에 생각해요. 울어요. 그럼 어떻게? 부모가 와서 기저귀를 척 갈아줘. 울어. 그러면 엄마가 와서 젖을 척 줘요. 내가 울면 세상이 다 되는구나. 이렇게 영아기 때 우리가 전능감을 가져요. 그러나 이제 조금 커서 돌 지나가 조금 지나잖아요. 인생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애들도 알아요. 이상하게 내 몸은 내가 알아. 내 우울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운동도 막 해봐. 너무 우울할 때는 단 게 좋아서 단 걸 막 먹. 살만 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 노력을 몇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변에서 계속 내 몸이 또 내 정신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우울의 시그널을 주잖아요. 무조건 이건 통제 신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를 통제할 수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애쓸 수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어요. 우울이 막 미친 듯이 파고들잖아요. 술 마시지 말아요. 이제 TV에서 이제 담배 피는 게 금지된 세대가 M세대들 어릴 때예요. 계속 드라마에서 술을 마셔요. 엄청 술을 마셔요. 슬퍼도 술, 기뻐도 술, 이래도 술, 저래도 술, 심심해서 술, 혼자 술, 여럿이 술, 술을 마셔요. 이렇게 술은 또 늘어요. 술을 안 마시면 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술 마시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은, 40대가 제가 볼때 집단 알코올 중독인 것 같아요. 전 너무 심각하다. 남 얘기 아니죠? 예. 집에서 아무도 안 만나도 혼자 술을 마셔요. 그래서 옛날에 한때 사회에서 키친 드렁커 해가지고 싱크대 밑에다가 술 넣어놓고 애들 다 학교 보내고 남편 보낸 다음에 혼자 술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40대는 전체가 다 입원해야 돼요. 이 사회가 병동이에요, 그냥. 이거 되게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우울하면 요새는 그렇게 술을 마셔요. 술을 마셔서 우울해지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합니다. 술은 기쁠 때 마셔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에 대한 자기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슬픈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으면 그렇게 술을 퍼 마시고 그렇게 다른 사람 뺨을 때려요. 그래서 40대부터는 그렇게 연인들 사이에 서로 뺨을 때리고 난리예요. 매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40대 특별히 내가 우울감 속에서 힘들어?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내가 미칠 것 같을 때 와야 된다. 미친 다음에 오면 안 된다. 두 번째, 통제 신호에서 벗어나라. 마지막으로는 술 마시지 마라. 최소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될 때는 3개월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나는 내가 우울하다 판단이 든다, 특별히 내가 우울증이다 이런 진단을 받는다는 건 2주 이상 내가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계속 죽고 싶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만 하고 이게 2주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이거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하는데 우울증이 있고 우울감이 있어요. 이건 두 개는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울감이 있는 건 또 다른 상황에 의해서 충분히 내가 정신적인 리프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깔깔깔깔 웃고 그런데 24시간 슬프다? 이건 내가 완전히 그 눈물의 저수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침잠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땐 나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머리를 끄댕이를 잡아서 겉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이미 내 몸 전체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는 특별히 우울감이 강하다 싶을 때는 절대 술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나를 오히려 더 침잠하게 한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